너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살면서? 응. 나? 아니. 그러니까 너에 관해서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니 분명히 있어. 그거 봤잖아 너. 참을성은 존재 가벼워. 거기서 에스무스 자인 기억나? 너의 뭐였지? 에스무스 자인은 뭐야? 에스무스 자인이 뭐였지? 토마스랑 테리자가 스위스에 갔을 때 테리자가 못 견뎌서 체코로 돌아갔어. 토마스가 그 의사였는데 그 상사한테 테리자한테 돌아간다 가야 한다고 느꼈을 때 상사한테 가서 그냥 에스무스 자인 이러거든. 근데 그게 베토벤의 악보에 나오는 가사 같은. 근데 그 에스무스 자인 무슨 뜻이냐면 그래야만 한다는데 그 상사도 베토벤 팬이었어서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서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만 해 이러면서 글을 보내줬어. 그래서 그때 토마스는 자기한테 테레자에 대한 사랑이 에스무스 자인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테레자가 자기 친구랑 춤추는 걸 보고 아 에스무스 자인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만약에 걔네들이 처음 만났던 게 테레자가 그 일하는 바였는데 그때 아마 테레자가 베토벤 그 노래를 틀어줬었어. 사중주 뭐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그리고 토마스가 이제 테레자한테 약간 대시를 한 거지. 그 친구랑 춤추는 걸 보고서 아 내가 그때 그 바에 출장차 안 갔다면 그 도시에 그리고 그 바에 안 들어갔다면 그리고 테레자가 만약에 그 베토벤 음악을 안 틀었다면 그들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에스무스 자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약간 챕터가 바뀌면서 토마스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사로서 약간 토마스 삶에서 에스무스 자인은 아마 직업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너한테 에스무스 자인 뭐인 것 같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나는 그 구절을 읽었을 때는 토마스랑 똑같이 생각했어. 나한테 에스무스 자인은 어떤 자기 삶의 걔한테는 의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었지만 나한테는 약간 그런 의학처럼 토마스한테 공부하는 거 인류학이겠다. 그게 나한테 삶을 해석하는 가장 적합한 주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토마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사로서 살면서 근데 환멸을 느끼는 거야. 거기 지겨워진 거야. 그런 반복적인 삶에. 그래서 또 그게 에스무스 자인이 아닐 거다. 말을 계속 받고. 근데 사람마다 매 순간 자기의 에스무스 자인이 있는 것 같아. 매 순간? 근데 나는 약간 그건 약간 매 순간에 그것도 있지만
뭔가 삶을 관통하는 그 에스무스 잔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토마스의 삶을 관통하는 에스무스 자인은? 나는 그게 약간 걔가 의사로서 남을 도와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나는 있잖아 자기 직업이든 약간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잖아. 약간 그렇게 그런 어떤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작점을 갖는 거 그게 어떤 에스무스 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근데 그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 왜냐면 나는 그게 자기 삶을 해석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세상을 볼 때 가장 적합한 너의 방법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수학을 하는 애는 다 약간 수학의 논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막 법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모든 얘기를 해도 약간 결론이 자기 공부한 거 관련돼서 그 법학의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정치 얘기를 하든 아니면 되게 뭐 연애 얘기를 하든 다 이게 귀결되는 방식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 나는 뭔가 다 약간 맞아. 글을 받은 입력으로 맞아. 끝나는 것 같고 그게 왜냐면 가장 뭔가 이 세상을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약간 너의 그 해석 방법은 너의 어떤 세상에 대한 주석은 영화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난 모르겠어. 왜냐면 렌즈 뒤에 있다 해서 렌즈가 어떤 해석을 주는 건 전혀 아니거든. 어떤 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유리창일 뿐이잖아. 약간 그 시대별로 랭귀지가 있거든. 그 시대를 해석하는 랭귀지가 그거를 무슨 메타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창 막 산업화하고 막 개발하고 그랬던 시대에 메타포를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메카닉 아니면 테크놀로지 메타포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상이 잘 돌아간다, 뭔가 인생이 잘 돌아간다, 아니면 상황이 잘 돌아간다고 말할 때 약간 산업화 이후부터는 뭔가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 약간 그런 시대에 맞는 메타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자기만의 비유법이 자기가 뭔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일, 자기가 공부하는 일이랑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자기의 비유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렌즈를 본다라기보다는 너가 뭔가 세상을 얘기할 때 그런 영화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영화의 장면이라던가 그런 비유법을 쓰는가인 거지. 나는 세상을 볼 때? 응. 나는 인류학. 나 맨날 인력 얘기 존나 많이 하잖아. 근데 난 인류학적인 너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잖아. 난 영화가 그런 뭔가 하나의 관점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아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류학자인 친구가 있다 쳐봐. 그러면 그 영화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뭔가 사람을 보는 영화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영화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뭔가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처음에 내가 막 그랬었어 너한테. 아 나는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가 그런 말을 했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설치 미술이 있다고 하면은 너는 그게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게 되게 추상적일 때, 굉장히 추상적일 때, 그 어떤 영화의 씬에서 너의 주인공이 그 설치 미술을 보는 이미지를 그린다고. 너가 그런 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